얼마 전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오픈AI API 중에서 어시스턴트 API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만의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도우미죠. 나만의 AI 도우미를 만들어 놓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오픈AI API를 사용을 할 때 우리가 한번 실행을 해서 사용을 하고 종료를 하면은 실행할 때 사용한 설정과 대화 내용들이 싹 사라졌죠. 다시 실행을 하면은 이전 대화를 이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어시스턴트 API를 사용하면은 설정도 그대로 유지를 시켜 놓을 수 있고 내가 AI와 나눴던 대화들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실행시키거나 문서를 업로드해서 여기에서 내용을 찾아달라는 등 다양한 기능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어시스턴트 API는 현재 베타 버전이에요.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테스트로 만들어서 대화를 몇 번 했던 어시스턴트가 있어요. 이거를 실행시켜서 보여드릴게요. 실행을 하면은 제가 이렇게 메시지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자, 제 이름이 뭔가요? 라고 물어볼 건데 이전에 대화하고 종료한 거에서 제가 이름을 알려준 적이 있어요. 그럼 과연 기억을 할까요? 자, 제가 이름을 김풀이라고 알려줬는데 이거를 기억을 잘 하고 맞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전 대화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사실 오픈AI 사이트 들어오시면은 문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API 레퍼런스 들어오면은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잘 되어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언어로 되어 있는 걸 복사해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것만 봐가지고는 좀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어시스턴트가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지고 실행이 되는지를 한번 볼 건데요. 여기 맨 첫 페이지에 있어요. 오버뷰 부분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번역을 해서 보면은, 자, 여기 이게 순서요. 통합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되어 있죠. 사용자 지침을 정의하고 모델 선택해서 API에서 도미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시스턴트를 만들고 대화를 시작할 때 스레드를 하나 생성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스레드에다가 메시지를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 실행을 한 다음에 결과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방금 전에 제 이름을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줬잖아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려면은 이 스레드 생성한 거, 같은 스레드에다가 계속 메시지를 추가해서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이 스레드에 제가 보낸 메시지 그리고 이 AI가 대답한 메시지가 차곡차곡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어시스턴트를 사용하면은 항상 맨 처음에 설정한 지침이 그대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말만으로는 아직 헷갈리죠? 하지만은 한 번만 만들어 보면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바로 아실 수 있어요. 지금 여기 API 참조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좀 전혀 번역을 해서 그런데 API 레퍼런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클릭해서 들어오신 다음에 내려서 여기에 베타 어시스턴트 이 부분으로 오시면 돼요. 그러면 뭔가 메뉴가 많죠? 메뉴가 많은데 그 중에서 맨 처음 있는 크리에이트 어시스턴트, 자,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고 찾고 뭐 이렇게 지우는 거 이런 것들이 쭉쭉쭉 있어요. 그 다음에 스레드에 관련된 거, 메시지에 관련된 거, 런. 아까 우리가 본 실행 순서죠. 어시스턴트 하고 스레드 만들고 메시지 만들어서 실행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맨 처음 만들어야 돼요. 저처럼 만들어져 있으면은 그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처음이면은 당연히 만들어야 됩니다. 파이썬을 사용할 거니까 파이썬 요거를 해가지고요. 카피를 해주세요. 그리고 카피한 거를 붙여넣기 하고 이렇게 API 키도 넣어주세요. 저는 물론 이 영상 끝나고 이걸 삭제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 API 키가 유출됐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시 사이트로 돌아와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리퀘스트 바디라는 부분 있죠? 이 안에 들어가는 건데, 자, 필수는 모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지워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모델은 지금 GPT-4로 되어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모델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적에 맞는 모델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사용하지 않을 건데 일단 툴이라는 거에 보면은 코드 인터프리터가 들어있잖아요.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게 세 가지예요. 이 툴이 뭐냐면 여기 어시스턴트 설명 있는 거에서 툴스에 들어오면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번역해서 보시면 대충 아실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보다 일단 제가 하는 거 따라서 한번 다 만들어 보고 나서 보시면은 아마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다시 아까 복사 붙여넣기 한 코드로 돌아와서요. 지금 그대로 되어 있는데 저는 모델을 바꿨습니다. GPT 3.5 터보 1106. 이게 GPT-4보다 저렴하니까 전 일단 이걸 바꾼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 지침이 들어있어요. 어떤 모델인지. 너는 이제 뭐 수학 선생님이고 질문을 받으면은 파이썬 코드를 작성을 해서 대답을 해라. 실행을 해서 대답을 해라 라는 거예요. 파이썬 코드를 실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툴스에 코드 인터프리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코드 실행이 가능해요. 자, 하지만 지금 뭐 코드를 딱히 실행해 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없어도 되니까 이거는 그냥 없애고요. 툴스는 그냥 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둬도 기능이 들어가 있을 뿐이지 이게 있다고 뭐 파이썬 코드를 우리가 제공하지도 않았는데 코드를 실행하려고 하거나 코드를 찾는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는 단지 네임만 그냥 풀봇 이렇게 만들게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해봐야겠죠. 지금 이렇게 해서 만들고 마이 어시스턴트라는 걸 프린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행을 시키면 좀 기다려야 돼요. 이런 메시지가 출력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아이디예요. 그리고 그대로 한번 또 실행을 시켜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넣은 세부 사항들, 뭐 이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름은 똑같은데 자, 다른 아이디가 나왔어요. 이렇게 똑같은 이름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픈 AI 사이트 오셔가지고 여기 플레이그라운드 있죠. 플레이그라운드를 들어가 보면은 자, 여기 어시스턴트라고 되어 있어야 돼요. 챗이 아니라. 보시면은 쭉 있어요. 그동안 제가 전에 만들었던 거 만들고 또 많이 지웠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밖에 없는데 방금 만든 이름 똑같은 거 두 개가 있죠. 이 밑에 아이디가 있는데 아까 코드에서 출력했을 때랑 비교해 보면은 어떤 건지 아실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삭제도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어시스턴트 있죠.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눌러서 딜리트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지우면 만들어진 어시스턴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저는 방금 두 개 다 지웠으니까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시 한번 만든 다음에 자, 요 아이디 있죠. 이 아이디만 복사해서 여기다 일단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요. 이 부분은 주석 처리를 할 거예요. 그 다음 다시 API 레퍼런스로 넘어와서요. 지금 뭐가 많지만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아주 간단하게만 살펴볼 거예요. 어시스턴트 만들고 스레드 만들고 메시지 만들어가지고 전송하고 대답 받는 거 이렇게. 어시스턴트를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스레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똑같이 create thread 들어오셔가지고 복사를 합니다. 근데 위에 부분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3, 4번, 4, 5번 줄만 복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코드 돌아와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붙여넣기를 하는데 아까 이 어시스턴트 만드는 부분 있죠? 이거를 주석 처리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주석 처리를 안 하면 계속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계속 실행이 되고 어시스턴트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함수로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함수로 만들어 놓고 필요한 함수들만 해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시스턴트 아이디는 나중에 스레드도 실행시키고 메시지 만들어 가지고 메시지 보낼 때 필요해요. 이 아이디가 있어야지 이 어시스턴트한테 우리가 말을 걸고 뭐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스레드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빈 스레드를 만든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아이디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이디를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어시스턴트 만들고 스레드도 만들었으니까 이제 메시지를 만들 거예요. 메시지 들어와서 똑같이 크리에이트 부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만 또 복사를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는 필수인 게 좀 있어요. 스레드 아이디 필수, 방금 우리가 복사 붙여넣기 한 거 있죠. 그리고 롤, 우리가 이제 유저로 넣는 거예요. 유저로 넣어서 내가 어떤 거 질문할지, 뭐 이제 여기도 보면 영어로 질문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내 질문을 넣는 겁니다. 자, 방금 복사한 거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요. 우리가 롤은 유저 그대로 두고 컨텐츠는 그냥 인사 정도만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스레드하고 ABC 1, 2, 3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뭐냐면 이 스레드 아이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실행을 하면은 스레드 메시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기 스레드를 만들었던 코드는 주석 처리해야겠죠. 안 그러면은 새로운 스레드가 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 요렇게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스레드 메시지가 만들어졌어요. 다음 이제 메시지 만들어졌으니까 실행을 할 겁니다. 다시 사이트로 넘어오셔가지고 API 레퍼런스에서 이 run 부분, runs 부분 들어오셔가지고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create run 들어오시면 돼요. 이 run 부분을 복사해서 코드에 넣어야죠. 코드에 넣고, 자, 메시지는 또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도 주석 처리를 하고요. 지금 이 run 안에 보시면은 thread ID, 어시스턴트 아이디가 있죠. 우리는 이미 이게 변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변수로 되어 있는 거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또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에서 우리가 크게 뭐 알아볼 만한 부분은 없어요. 물론 뭐 이런 건 알 수 있죠. 우리가 어떤 모델을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 run id가 중요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run id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넣고요. 이 run 부분은 주석 처리를 할게요. 이 run에서 계속 실행이 되는 겁니다. 주석 처리 안 돼 있으면 우리가 방금 한 게 또 실행되고 또 실행되고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한 과정 모든 거는 어시스턴트 만들었고 스레드 만들어서 이 스레드 안에서 이거를 실행을 이미 한 상태예요. 아직 응답만 안 받은 거죠. 자, 그럼 다시 API 레퍼런스로 돌아와서 런에서는 해줘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retrieve run, 이제 검색하다라는 거요. 런을 검색을 해서 결과를 받아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걸 또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해야겠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챗 GPT를 그냥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API 일반적으로 사용을 할 때도 우리가 말을 하면은 바로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여기 코드를 복사해서 넣고, 이번엔 run id가 있잖아요. 여기 이 run id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죠. thread id에는 아까처럼 당연히 thread id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 실행을 시켜볼게요. 네, 실행을 시키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실행을 시켰는데 여기에도 뭐 딱히 우리가 응답받은 메시지는 없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스테이터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완료가 된 상태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서 실행한 지는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모든 응답이 끝났다라는 상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면, 자, 여기 이 부분 들어오시면은 여기 run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해보세요.
클릭을 하면은 스테이터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실행을 하고 있을 때는 이게 떠요. 이게 뜨고 지금 뭐 이런 거 실패하면 이런 게 뜨겠죠. 지금은 성공을 했으니까 이렇게 완료됐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메시지만 가져오면 되는데요. 자, 여기 메시지스로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리스트 메시지스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자, 이렇게 있죠. 이 부분을 복사를 하고요. 자, 여기다 이렇게 붙여넣기를 할게요. 붙여넣기를 하는데 여기 thread id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지금 그리고 이것도 주석 처리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주석 처리 안 한다고 별다른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만드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번호로 이 thread id에 이 run id를 검색을 해서 방금 이런 부분이 출력이 된 거잖아요.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뭐 스테이터스가 어떤지 이렇게 출력이 된 거니까 뭐 꼭 주석 처리는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필요는 없으니까 주석 처리하고 지금 다시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응답을 받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우리가 요것만 출력을 해보고 싶잖아요.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잘 보시면 리스트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의 0번째 인덱스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좋냐면 자, 여기 보면 여기 컨텐트 있죠? 이겁니다. 컨텐트 안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스트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0번 이렇게 가져오고 이 안에 텍스트가 있죠? 여기 텍스트. 자, 이게 좀 헷갈리는데 잘 보시면 돼요. 잘 보고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서 보면 됩니다. 그 안에 밸류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실행을 시켜 볼게요. 다시 실행을 시키면은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응답만 출력이 되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어시스턴트 API 사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하자면은 지금 이 경우는 우리가 계속 실행을 해가지고 완료됐는지 봐야 되잖아요. 이 run id도 가지고 해서 이 thread id를 넣어서 메시지 출력을 해야 됩니다. 이 run id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끝났는지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반복문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반복문을 이제 만드는 거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자, 계속 요거를 실행해서 보는 거죠. 요거를 실행해서 보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거잖아요. 여기서 run의 스테이터스입니다. run의 스테이터스가 만약에 completed, 자, 완료면은 더 이상 반복을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합니다. 또 프린트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건 주석 처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료를 했을 경우에는 빠져나가서 이 메시지를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완료를 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응답이 없으니까 불러올 메시지가 없겠죠. 그런데 너무 빠르게 무한 반복을 하면은 좀 그러니까 자, 여기에 타임을 불러와서 만약에 완료가 아닐 경우에는 타임 슬립 한 2초, 그러니까 2초마다 한 번씩 이렇게 완료가 됐는지를 살펴보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살짝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메시지 넣는 것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스레드까지 다 돼 있으니까 주석 처리 풀고, 그럼 run id는 이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run id는 run의 id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그냥 이름을 보내는 걸로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안녕하세요 김플님 만나서 반가워요 뭐 이렇게 식으로 응답을 했죠. 위에 나온 거는 중간에 우리가 이런 거 run 이런 거를 프린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thread 메시지 출력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을 빼면은 이렇게 응답만 해주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차. 자, 이름을 기억하는지. 제 이름이 뭐라 그랬죠? 하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분명히 아까 종료가 되고 다시 실행을 한 건데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죠? 당신은 김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시스턴트와 스레드를 이용해서 같이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사용법만 알아봤고요. 이제 흐름을 알게 되었잖아요. 이 이후 다른 영상에서 파일을 업로드해서 실행도 시켜보고 파일도 읽어보고 그런 것들 다 응용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거 사용하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API 사용 자체가 유료잖아요. 유료고 여기서 툴을 사용할 때 또 가격이 있습니다. 여기 번역을 해서 보면은 이제 추가 요금이 부과가 된다고 나와요.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가 보면 자, 어시스턴트 API에 대해서 이게 무엇이고 어떻게 접근하고 이런 가격이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저도 이거 자체가 나온 지가 오래된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해본 게 아니에요. 저는 단지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보다 이거를 먼저 공부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격이나 비용에 대한 부분은 꼭 꼼꼼히 살펴보셔서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